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다가오는 25시즌 K리그 팀별 분석 영상 7번째 편, 지난 시즌 5위 김은중 감독의 수원FC입니다. 2014년 당시 대전 시티즌 플레인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김은중 감독, 이후에 벨기에 리그 투비즈,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특히 U20 월드컵에서 4강 성과를 내며 10년 가까이 지도력 발전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를 눈여겨본 수원FC는 지난 시즌 준비 과정에서 1부 리그 승격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김도균 감독과 작별하고 김은중 감독에게 새로이 지휘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단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시즌 중 여러 잡음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A 진입을 통한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하며 승점 53점으로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갱신했습니다. 갈등 끝에 이번 25시즌도 팀을 이끌게 된 김은중 감독의 수원FC 분석. 설레는 K리그 개막이 일주일 가까이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 조절 실패로 인해 아쉽게도 아직 다루지 못한 팀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최대한 핵심만 짧고 굵게 전달하기 위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은 추구하는 팀 컬러를 경기장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 그리고 수비 조직력을 경기 컨셉에 맞춰서 유지하고 대응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은중 감독의 수원FC 역시 특히 후자 쪽 수비 조직력 부분에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무작정 내려앉는 것이 아닌 상대 혹은 경기 상황에 맞춰 수비 블록 높낮이를 조절해가고 기본적인 4-1-4-1 대형을 베이스로 4-4-2 그리고 3백 운영까지 유연하고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보여주죠. 지난 시즌 실점 수치는 57실점으로 하위권에 위치하여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시즌 중후반 손준호 이슈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대량 실점 및 무승수렁으로 빠졌던 점, 그리고 직전 23시즌 김도균 감독의 상남자 축구 당시 총실점이 무려 76실점으로 붕괴된 수비를 김은중 감독이 안정적으로 재건했다는 포인트로 보아 김은중 감독의 지난 시즌 지도력은 역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네요. 뿐만 아니고 김은중 감독은 수원FC 선수 단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며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 40살로 신체 능력은 떨어졌지만 볼배급 및 경기 리딩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라이트백, 이용의 높이를 낮게 설정하여 체력 부담을 덜었고, 반대로 레프트백 박철우는 신나게 공격 가담을 이어가며 밸런스를 맞췄고, 윤빛가람을 중심으로 한 정승원, 이재원 중원 조합도 각자의 장점을 살려주며 약점은 커버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이승우의 후반 투입 강승부, 리그 36경기 출전으로 무려 9시즌 만에 20경기 이상 뛰며 팀에 기여한 지동원의 부활, 안데르손의 폭발 등 김은중 감독의 선택 중에 눈여겨보며 짚어볼 요소도 많은데요. 이스타TV에서 긴 시간 딥하게 인터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노렸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맞아들어가고 시즌 중에도 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 포인트들이 더해져 김은중 감독은 연봉 지출액 하위권 시민구단 수원FC를 이끌고 최종 순위 5위, 구단 최다 승점 시즌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서울이랜드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고 복귀한 이준석, 그리고 중원 테크니션 노경호를 김은중 감독이 이번 시즌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최순호 단장이 총괄하는 수원FC의 행정 판단은 지난해 물음표가 뜰만한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준호 이적.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저 또한 승부 조작 및 매수, 뒷돈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들을 싫어하다 못해 극혐하는데요. 승부 조작은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손준호 선수를 팀에 들이는 입장에서 최순호 단장은 총책임자로서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했죠. 당시로 시간을 돌이켜보면 친정팀 전북현대는 선을 그은 반면 수원FC 최순호 단장은 리스크는 없다고 단언하며 영입을 강행했는데요.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때문에 내부 분위기는 한없이 뒤숭숭해졌고 잘나가던 팀이 7경기 무승으로 침체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에게 악감정은 없지만 수원FC에게 돌아온 피해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악수를 뒀던 것이죠. 두 번째, 김은중 감독과의 갈등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기 쉽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잡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구단 최고 승점을 이끌어낸 김은중 감독과 재계약하는 것이 구단 입장에서도 팬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논란 끝에 재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김은중
김은중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단과의 소통 과정이 아쉽다고 언급해 팬들 입장에서 프런트를 향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추가로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직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매하게 서포터즈석에만 존재하는 가변석, 그리고 마치 서포터즈와는 다른 팬처럼 동떨어진 이석 응원단장과 치어리더처럼 매치데이 운영 형태도 경기의 몰입감을 상당히 떨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프런트 행보가 앞으로 수원FC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돌아오는 25시즌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이적 시장 주요 작업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웃으로는 전북현대에서 임대 신분으로 팀에 합류해 발군의 활약을 보여준 강상균이 아쉽게도 원소속 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부상 없이 활약하며 김은중호의 엔진이 되어준 정승원이 계약 만료로 인해 FC 서울로 이적했고, 외국인 수비수 잭슨이 모국으로 복귀하며 레프트백 박철우도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강입니다. 먼저 10번 지동원과 재계약을 체결했고 이준석의 임대 복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황인택, 박용희 같은 유망한 자원들과 함께 이지솔, 장윤호, 서재민과 같은 효율적인 선수를 영입하며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스쿼드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사박, 아반다, 오프키르 영입 오피셜을 한 번에 터뜨렸는데요. 사실상 안데르소니 팀에 잔류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겠고, 김은중 감독이 매번 외치는 게임 체인저에 대한 갈증을 새로 영입된 사박, 오프키르가 해소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25시즌 수원FC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마무리하면서 김은중 감독의 이번 시즌 목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등권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은중 감독의 지도력과 더불어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구단의 서포트, 여기에 외국인 선수가 조금 터져준다면 솔직히 강등 위험은 크게 없을 것처럼 보여지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에 있는 타 팀들의 분석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24시즌 최종 순위 4위 FC 서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